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싹입니다. 오늘은 NK맥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저께는 NK맥스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니까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11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7억이 나와 있는데 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고 하면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117억 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유동부채라고 있어요. 여기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내로 상환해야 될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예요? 592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가 592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얼마가 지금 비어야 돼요? 모자른 거예요? 592억이 1년 내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1년 내로 팔 수 있는 게 약 117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75억을 어디서 당장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대응을 세웠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134억 원 정도를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건기식이나 여기 다른 거 통해서 매출 내 가지고 수익 구조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NK맥스가 수익이 나고 있진 않잖아요. 그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34억 원에 대해서 조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얼마 모자라요? 계산해 볼까요? 475억 원에서 134억 원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약 한 350억 원 모자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자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로 350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유동부채라고 해서 592억 원인데 1년 내로 갚아야 된다는 게 누구한테 빌렸길래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592억 원의 채권자들은요, 지금과 같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592억 중에 대부분 480억 원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11회차, 13회차, 14회차,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약 480억 원의 갚아야 될 돈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11회차만 떼갖고 이 11회차의 채권자가 갚아야 될 돈이 약 17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 여기 전환사채에 대해서 11회차를 보게 되면 누군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채권자예요. 한국산업은행, 뭐 멀티에셋자산운용 각각 나와 있죠. 50억, 50억이 나와 있는데 일부는 갚아서 지금 17억 정도 남아 있는데, 하여튼간 초기에 채권자들은 아셈자산운용, 뭐 타이거자산운용, 자산운용사와 산업은행들이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채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산운용 채권자들이 조기상환 청구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NK맥스잖아요. 근데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요즘엔 잘 안 빌려주고 우리가 원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게 바로 조기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하면 풋옵션이에요. 채권자가 돈 다시 돌려줘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권을 통해서 수익이 안 되면 보통 채권자들은 원금을 회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 편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채권자는 지금 거래 정지당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투자로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돈 다시 돌려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2022년 5월 30일부터 이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이후로부터 내가 언제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지금 NK맥스는 지금 11회차가 그게 17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7억을 얘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회차를 본 거고요. 17억이 남아있는 거고요. 13회차 같은 경우는 350억 원이죠. 이게 350억 원입니다. 350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채권자가 누구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13회 전환차채가 나와 있죠. 초기에 채권 받을 때도 한 360억 원 받았네요. 지금 거의 안 갚은 상황인 거죠. 아직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내려가 볼까요? 메리츠랑 DS증권 자산운용으로 조합으로 만드는 신기술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DS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조합이에요. 기술 조합이에요. 채권자가 또 바이오 디자이너스라고 하는 조합 회사이고, 이들이 조합을 만든 거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S 자산운용에서 170억, 바이오 디자이너스에서 30억, 메리츠 증권 자체 자기 자본으로도 60억 들어갔고, 메리츠 캐피탈에서도 들어갔고, 그쵸? 펀드사에서도 지금 자금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합쳐서 지금 약 한 35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조기 상환 청구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채권자가 다시 돈 돌려줘 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인 350억 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NK맥스가 지금 없잖아요, 돈이. 지금 현금 얼마 남아있죠? 현금 얼마 있죠? 지금 2023년 말에 현금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현금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채권자들에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채권자들한테 제발 풋옵션을 행사하지 마라.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달라. 만기일까지 기다려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NK맥스가 지금 만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채권자가 수익도 안 되는 돈을 NK맥스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면 지금 NK맥스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돈을 뺄 수 있어요. NK맥스의 돈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도 안 되는데 채권자들이 달려와서 내 돈 내놔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NK맥스는 채권자들에게 제발 풋옵션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서 빌어서라도 이 유동부채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채권자들에게 제발 돈 상환 청구해주지 마세요. 제가 일단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이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우리도 이 돈 고객한테 받아서 운용하는 자금이야. 어떻게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둬. 돈 다시 돌려줘. 라고 했는데 NK맥스는 지금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당장 회계상으로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NK맥스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K맥스가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을 하거나 두 번째, 채권자들이 NK맥스를 파산 신고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NK맥스가 회생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채권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NK맥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채권자가 당장 돈 달라 그러면 NK맥스는 회생을 가거나 파산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코스닥에서 파산이 일어날 수 있어? 야, 그래도 NK맥스 왜 큰 회사인데 이럴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파산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고합니다. 파산 신청을 해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지금 현재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남은 거라도 돌려줘 이 얘기예요. 그러면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라던가 재고자산이라던가 경매에 딱지 붙여가지고 경매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랑 똑같아요.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채권자들이 돈 돌려달래요. 돈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 붙이죠. 이거 경매 붙일 거라고. 경매에 갑니다. 자기 집도 그냥 법원에 경매 신청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업도. NK도 지금 현금이 없고 갚을 수가 없다고 하면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파산 신고가 들어가요. 물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른 기업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환사채 5억 원에 대해서 조기 상환 청구를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했다? 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 선고 신청한 거예요. 그 남은 재산을 그냥 강제로 경매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NK맥스라고 일어나지 않은 법은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NK맥스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커요. 볼까요? 지금 NK맥스의 무형자산을 보면 약 1,500억으로 잡혀 있어요. 1,055억이네요. 1,055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자산이에요. 다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술과 같은 거예요. 기술, 뭐 특허권, 그쵸? 스폰서십, 뭐 임상에 관련된 스폰서십, 뭐 고객과의 그냥 계약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현금화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잡혀요. 1년 이상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NK맥스는 이걸 팔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 NK맥스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는 이 무형자산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이 무형자산을 팔아버리면 NK맥스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채권자들이 돈 내나 했을 때 NK맥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갚던가 그렇게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채권자들이 파산 선고라던가 파산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NK맥스가 회생 신고를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개인이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부채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을 다 처분하고 모자른 돈에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NK맥스는 무형자산이 이미 1,555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55억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생 쳐도 이거 IP 기술권 다 팔면 사실 채권자한테 돈은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팔면 NK맥스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 무형자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처분을 하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NK맥스가 다른 자금 조달을 또 받아와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또 받아와서 계속해서 이 유동부채가 당장 갚지 않고 늦게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뒤에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계법인에서 의결 거절 근거로 제시했던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약 465억 많다.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돈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NK맥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냥 오늘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 했고 내일은 또 긍정적인 얘기 할 겁니다.